먼저 신라대 ESG 경영연구소 김성근 교수님께서 ESG 시민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신라대학교 김성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좀 뜬금없는 게 나왔죠. 이 시민운동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해가지고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서울에서 보니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좀 저는 결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부산에서 KT를 타고 왔습니다. 예, ESG 시민운동이 저희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원래 삼성에 있었고요. 학교 온 지는 한 12년 됐습니다. 직장인들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 정규 학위를 받는 과정, 학과장을 맡은 지 12년 됐고요. 지금 부산에서 ESG 시민운동을 하고 있고, 또 ESG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ESG 경영은 유엔에서 도입이 되고, 존경하는 블랙록의 레이핑크 회장께서 2020년도, 21년도 신년 사안을 통해 가지고 기업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확산되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이건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라대 연구소가 걸어온 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2학기 때 4학년 2학기 수업을 하면서 ESG를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 버전 ESG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실천만 하는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가정 버전을 만드니까 소상공인이 마음에 걸려서 소상공인 중에서 제조, 서비스, 요식업 3개 버전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교육기관이 걸려서 교육기관 연구까지 해서 총 5가지 버전을 만들었고요. 요거는 저희 신라대 기업경영학과 홈페이지에 보면 원본 파일을 다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 초에 시행을 했습니다. 5월에는 부산의 동일학에서 부산의 경남의 6개 대학에 학생들 150명을 이상으로 ESG 특강을 하고 ESG 발대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학생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걸 컵도 안 쓰실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시민운동 전문 강사 과정을 만들어서 1, 2차 거쳐가지고 76명의 전문 강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 40명을 선발해서 전문대 학생들하고 산의대학 학생들입니다. 선발해서 ESG 특강을 하고 ESG 관련해서 실전 면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도 면접관으로 자주 갑니다만 요새는 가면 ESG밖에 안 묻습니다. 요새 가가지고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는 잘 안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ESG 어떻게 대답하면 되는지, ESG가 도대체 뭔지 대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날은 아까 말씀드린 연구 영역 보고를 최종 보고를 하고 부산시에서 그 관련 내용들은 곧 게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어제 부산행보에 제가 ESG 시민운동의 필요성하는 기고문을 냈는데 그게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이야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버려지는 게 연간 1000만 톤입니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1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평양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16배 되는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는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235개의 불법 폐기물로 쌓아진 산이 있습니다.
그 옆에 사는 주민들은 포토를 호소하고 있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불이 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거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재활용을 아주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27%에 불과합니다. 이게 플라스틱 종류가 지금 한 8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게 섞이면 재활용 분리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27%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하시면 콜라보 뉴스 거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다음은 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9개 나라의 11개 브랜드에 물을 조사를 했는데 259병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9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네덜란드 연구팀에서는 인간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22명 조사를 했는데 17명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더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조사하면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월 25일 날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생수 1ml당 1억 6,600만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발생하는 게 14,000톤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540만 톤 발생합니다. 이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9천억에서 1조 정도 든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게 61% 배출되고 있고요. 식당에서 배출되는 게 26%, 소매점에서 배출되는 게 13% 됩니다. 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어 수출 세계 5위 국가입니다. 국내 의류 폐기물이 연간 10만 톤씩 배출되고 있고요. 헌어 중에서 5% 정도만 빈티지 샵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 폐섬유까지 합치면 40만 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옷을 만들거나 폐기하는 데 드는 탄소량이 세계 탄소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이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라인데요. 거기에 헌옷으로 만들어진 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 소인데요. 소들이 풀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풀을 못 뜯어먹고 합성 섬유를 먹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편해질수록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만신창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이 동참해야 지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ESG 말고 ESG에서 지금 사회하고 거버넌스는 도대체 가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와 사고 예방도 가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받거나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것,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가정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거버넌스에서 부패 방지와 원칙과 공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도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건전한 가정, 그것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다 귀하게만 키우고 계신데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예수 시민운동 관련해가지고 서울에 왔으니까,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지금 나가셨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예수 시민운동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뭔지만 알게 해드리면, 교육만 하면 그 나머지는 시민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추가로 돈 들어가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또 부산에서 지금 예수 시민운동 시작했는데요. 지금 기업들이 챌린지로 우리도 예수 시민운동에 동참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는 직원들이 계신데 그 직원들이 가정에 가면 다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분들이 가정에서부터 ESG를 실천해야 회사에 가서도 제대로 ESG를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방송이나 SNS, 유튜브에서 그 일회용 컵 쓰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방송을 안 해줬으면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흡연 장면을 없애고 나서 흡연 문화가 자리 잡은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출연자들이 나오니까 출연자들이 아마 머그컵하고 텀블러 쓰니까 그러면은 그런 문화들이 더 확산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일회용품 사각지대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입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다용기를 씻어서 배달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찰 6개 담을 수 있는 이런 식판을 사용하고 또 식기세척기를 사용을 하면 일회용품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 사회적 합의만 되면 그러면은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나무들이 희생되는 것을 지자체나 시민 여러분들이 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나무가 100년 된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100년의 세월이 걸린 겁니다.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일을 하는 11월 3일날 제가 지금 주최하고 있는 콜라보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이게 1시간 한 10분 정도 이야기 드려야 되는 거를 15분 동안 말씀해달라 이래가지고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콜라보 뉴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인터뷰한 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지금 그 시민도 관련해가지고 일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상황들은 콜라보 뉴스를 통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산일보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SG 시민운동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처방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안 하면 우리가 집을 만들어라 이럴 적에 밑에 기초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초공사 하나도 없이 집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데 제가 심사하러 가거나 이렇게 가보면 ESG 담당자만 ESG를 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마지막으로 ESG 시민운동을 해야 되는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ESG를 하자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평가를 받기 위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작성을 위한 이런 거 말고 정말 ESG를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 들어가는 ESG는 정부나 기업에 맡기고 돈 안 들어가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먼저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 하자는 겁니다. 제 무실에 가면 일회용품 하나도 없습니다. 저 일회용품 식당에 가면 주는 무료지고 물티슈도 제가 안 씁니다. 근데 저 혼자 그래가지고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해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겁니다. 지금은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대책들은 정부에서 세울 겁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사면,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시장에 사면 그걸 씻어가지고 말려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일회용 플라스틱 만드는 그 재료는 그보다 더 안 좋은 건데 씻어 쓰지 못하니까 그대로 쓰니까 그게 자꾸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묻고 그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일주일에 신용과 하나씩 먹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들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제가 지방대학 교수라고 있습니다만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좋은 세상 만나서 좀 덜 노력해도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었고 집도 잘 살 수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젊은이들한테 좋은 환경이라고 물려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5분 안에 배달을 하려고 시간을 좀 맞췄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 ESG 저도 아까 축사를 했지만 예. 기존에 우리 환경운동은 한 40년 넘었거든요. 예. 자, 교수님이 생각하는 차이점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앞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먹고 산다고 예전에는 환경운동 우리가 40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ESG 시민운동 저게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처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ESG 관련해가지고 시민운동 마지막 발표를 하는데 안성민 시의회 의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ESG를 실천해야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이게 기후 위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1시간 반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지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지구가 위태롭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네. 다음 발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SG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유익한 연설을 남겨주신 우리 김성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